자, 삼각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순서상 첫 단원이었는데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어려워서 마지막에 하려고 일부러 원이랑 통계 파트를 하고 지금 이제서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 이제 보충이 들어가서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음 주 늦어도 토요일에는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됐을 때는 그래도 고등 수업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빨리 했던 거는 뭐 생각을 해보시면 진도 보강을 1월, 2월 때 2번인가 3번을 우리가 이미 했었고, 또 우리 이틀 휴강 기간 동안에 숙제가 좀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그게 보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무료로 들어간. 그걸 해서 진도가 좀 많이 땡겨진 건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빨리 들어가긴 했지만 늘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장차 지금은 레드반 신분이지만 레벨을 올려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어서 잘 된 거지, 경사경사. 자, 물론 얘기했지만 막 말도 안 되게 진도를 막 이렇게 억지로 빼가지고 니네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니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교재 안 밀리게끔 숙제 확실하게 잘 해오시고 오답 노트까지만 잘 쓰시면 그런 정도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삼각비가 뭐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공식이 직각삼각형일 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알죠? 근데 삼각비도 기본적으로 어디서 말씀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B가 비율할 때 그 B랑 같은 한자거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쓰긴 쓰는데 여기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있다. 삼각형의 세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문제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길이의 비를, 자, 이 B가 이 B랑, 자, 비율을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값들의 비율은 A 대 B 이렇게 비례식을 제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여기에서는 비율을 비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는 6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값이 있어? A가 만약에 30이고 B가 만약에 15라는 값이 있으면 A 대 B는 30 대 15니까 2 대 1이잖아. 이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표현이지? 근데 이거를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면 A분의 B 또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야. 그러면 A분의 B면은 30분의 15니까 2분의 1이죠? B분의 A면은 15분의 30이니까 2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뭐 이도 사실은 1분의 2니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율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니네가 계산할 때 몇 번씩 해봤던 건데, 자, 그 중에서 비례식을 쓰지 않고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삼각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삼각비를 정의 드리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책에 써있는 정의가 말 그대로 수학에서 정의는 이유 없이 수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라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법처럼 정하거다 보니까 그냥 다음과 용어 속에 나와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려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사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영어 단어는 SIN이라고 하고 읽을 때 사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용어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러분, 선생님이 써준 노트가 중요한 거지 거기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준 거 기준으로 잘 받아들이자. 잘 봐라.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각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자, 여기 있는 각 기준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여기 있는 거를 빗변이라고 부르는 걸 알죠? 자, 그럼 여기다가 빗변이라고 쓸게. 자, 여기까지 책하고 나와 있는 기호가 똑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 있는 각 기준으로 보면 대변 대각을 알지 않냐, 얘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 대변 관계가 이거지. 그럼 요 변의 길이를 내가 앞으로 이 각 기준으로 대변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보통 책은 변의 길이가 이게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밑변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니네가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써있는 표현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잘 들어.
삼각형 변 3개지. 빗변 얘기했지. 대변 얘기했지. 그럼 얘는 빗변도 아니고 대변도 아닌 삼각형 3개의 변 중에 남은 애잖아. 나머지 변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는 나머지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용어대로 공부를 하는 게 좀 편해요. 알았죠? 왜 그래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따 얘기할 건데 그거 따질 때 안 헷갈리고 한꺼번에 잘 할 수 있어. 자,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은 빗변분의 이 노란색을 외워야 돼. 빗변분의 대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까지 세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각 A야. 오케이? 그랬을 때 변의 길이를 자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변의 길이. 오케이? 그랬을 때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 사인을 SIN이라고 한다 했잖아. 근데 보통 여기 수학자들도 줄임말을 좋아해서 철자를 4개 다 쓰지 않고 앞에 거 3개만 써. 기본적으로 쓰는 기호는 이렇게만 쓰고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사인이라고 읽어요. 이해만 하면 되냐? 이렇게 다 정한 거야.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사인 값을 계산하고 싶어. 근데 삼각 B잖아. 그럼 뭐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각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 요거를 쓴 게 어떤 거였어요? 이 각도 기준으로 대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면 삼각비 다룰 때 기본적으로 각도에 대한 언급이 항상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각 A라고 써놨죠? 그러면 사인 A가 뭐야?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빗변분의 대변이죠? 그럼 각 A 기준으로 빗변은 누구셔? 각 A건 나머지 각이건 빗변은 무조건 B가 빗변이지. 그러니까 쓸 때 B라고 쓰고 대변이라고 했어요. 그럼 각 A의 대변은 스몰 a죠. 그러니까 B분의 A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 위에 써놨죠? 비례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분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분의 A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다 삼각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빗변분의 대변을 사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각 C고 여기가 각 B라고 했을 때 자, 연습해보자. 그럼 사인 C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말한 대로 외워야 돼. 대변분의 빗변분의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 C 입장에서도 빗변은 B잖아. 그러면 이번엔 각 C에 뭐를 써야 돼? 분자에다가 대변.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B분의 C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리고 책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죠? 2가지 형태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말을 외우시고 두 번째 그림도 외우시는데 잘 들어라. 각 A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B분의 A였죠. 뭐분의 뭐였어요? 빗변분의 대변이었죠. 빗변분의 대변이었죠. 그럼 글씨 쓰는 과정이 얘네가 보통 식 쓰면 계산할 때 보통 분모 쓰고 분자 순으로 쓰지 않나요? 보통은? 그럼 쓰는 순서가 B 쓰고 A 썼지. 그럼 책에 써 있는 게 B 쓴 다음에 A 써 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책. 그래서 그림으로도 외우시고 중요한 건 노란색도 중요한 거다. 알았냐? 이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노란색 글씨까지 세트로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지? 자, 처음에 니네가 이 단어 할 때 힘든 건 뭐냐면 사인, 이다발, 코사인, 탄젠트까지가 좀 헷갈려. 아니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용어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해볼게. 자, 코사인도 영어 단어가 있겠죠? 자, 읽을 때 코사인이라고 읽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했냐면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빗변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번엔 대변을 쓰지 않고 아까 나머지 변 있었죠. 나머지 변. 자, 나머지 변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빗변도 아니고 대변도 아닌 나머지 변이라고 했지. 그래서 분자에다가 나머지 변을 써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해볼게. 자, 이번에도 각 A 기준을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도 표기할 때 줄임말을 씁니다. 앞에 있는 단어 3개만 딱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코사인이라고 해요. 자, 계산. 각 A 기준으로 코사인 A를 찾아볼게요. 됐니? 그럼 뭐분의 뭐라고 써있지?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죠? 각 A 기준으로 빗변은 B지. 그러면
나머지 변을 어떻게 생각한다 했어요? 대변과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얘는 B분의 C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각 C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뭐분의 뭐라고 했어?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죠? 빗변 B지? 그럼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래. 각 C 기준으로 바로 봤을 때 빗변이죠? 대변은 C죠? 그럼 나머지 변은 누구야? A가 되지. 그래서 B분의 A라고 쓰면 돼. 자, 마찬가지로 다 분수 형태로 나타나. 삼각비는 다 분수다. 어디가 나와요? 자,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연습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시래. 그럼 각 A 기준으로 코사인을 계산하고 싶어. 분모에다가 뭐를 써요? 빗변. 분자에다 뭐 써요? 나머지 변. 그럼 서술 순서가 요거 쓰고 요거 쓰죠. 그래서 책의 그림이 B를 쓴 다음에 C를 써 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써있어. 자, 굳이 그림을 연상 지으면 이게 C가 영어 단어 C랑 모양이 비슷하지? 그래서 각 기준으로 C 모양을 그리게끔 쓰면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읽을 때는 탄젠트라고 읽고 이 녀석도 앞단어 3개만 따졌어. 자, 이렇게 TAN만 써가지고 앞으로 뭐라고 읽겠다? 탄젠트라고 읽겠다. 자, 그럼 얘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3개밖에 없다 얘들아. 할 거 알았냐? 고등학교 가면은 3개가 더 생기는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 아직 그거랑 멀었어. 자, 뭐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빗변이 분모에 들어갔지. 근데 얘는 빗변이 분모에 들어가지 않아. 얘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변분에 대변이라고 정의가 되어야 돼. 빗변 없죠? 자, 그럼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세트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대변을 각각 썼어. 그럼 각 A 기준으로 TAN만 쓰면 돼요. TAN. 그리고 각 A 이렇게 쳐 쓰는 거야. 자, 뭐분에 뭐라고 써있지?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어서 따져보자. 각 A 기준으로 나머지 변은 누구죠?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라고 그랬죠?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지. 이해됐니? 그러면 분모에 C를 쓸 거야. 분의 대변이죠. 각 A의 대변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C분의 A라고 쓰는 거야. 그럼 그림은 어떻게 나와 있냐? 나머지 변 쓰고 대변 쓰는 거잖아. 나머지 변 쓰고 대변 쓰는 거잖아. 그래서 C 쓴 다음에 A 써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림. 근데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그으면 뭐 같아요? 필기체 T 모양 되죠? 그래가지고 T자 필기체 상상하면서 서술을 해봐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봐라고 써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각 시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을 한번 찾아보자. 뭐분의 뭐라고? 나머지 변분의 대변. 자, 그럼 각 시 기준으로 나머지 변은 어떻게 찾을래?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 A지. 그래서 A분의 대변은 누구야? 분자에 들어가. 각 시 기준으로 대변은 이거죠? 그러니까 A분의 C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연습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방향이 A 찾을 A 기준으로 볼 때 C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좀 보는 게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 할 때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심오한 건 없어요. 좀 귀찮고 어려운 건 활용 단원에 나오지 여기는 활용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무게감 있는 게 없어. 숙달만 되면 되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걸 알면 뭐가 좋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공부하셨을 때 아마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피타고라스 공식의 가치는 내가 수업할 때도 몇 번 얘기했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변의 길이를 3개를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는 무조건 피타 갖다가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피타 공식은 두 변의 길이 알면은 무조건 나머지 변 계산 가능해. 루트가 나올지언정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피타의 가치였어. 그럼 삼각비는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문제에 삼각비가 주어져 있으면 아까 피타는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삼각비는
한 면의 길이만 알아도 돼. 자, 나머지 두 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좀 차이점이 있지? 한 면만 알아도 된대. 자, 근데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면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다 계산 가능하라 했는데 여기 그림이 구조가 다 직각삼각형 베이스로 푸는 거잖아. 그러면 원의 성질할 때도 느꼈겠지만 직각삼각형 나타나면 피타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타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바꿔서 사용한다. 왜 그런지 간단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바로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가 여기가 9라고 나와 있고, 자, 각 A, B, C라고 되어 있어. 자, 요 길이 몰라. 요 길이도 몰라. 대박. 자, 그렇게 됐을 때 각 B, 그 삼각비랑 섞거나.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sin A 값이 4분의 3인 걸 줬어요. 그럼 B랑 C를 찾아보래. 이 문제가 만약에 피타였으면 당연히 이거 모를 때죠. 그러니까 못 구해. 근데 변의 길이 하나가 딱 주어져 있고 삼각비가 딱 주어져 있어. 그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겠다. 정의대로 하는 겁니다. 사인은 아까 어떻게 정의했어요? 지워버리긴 했는데 어떻게 썼냐면 빗변분의 대변이었어 아까. 그러면 각 A 기준으로 빗변은 이거죠. 대변은 이거죠. 자, 따라서 사인 A 값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정의를 집어넣는 거야. B분의 9 이렇게 되지. 그럼 B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다. 별거 없지인데 사실 정의만 알면 되는 거고. 자, B 얼마예요? 12 나오지? 계산했다. 그럼 집어넣었어. 그럼 C를 알면 되는데 C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야. 딱 변의 길이를 알아냈더니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게끔 나온 거라고. 왜?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알면 피타를 쓸 수 있다며. 그쵸? 그럼 두 변의 길이 아니까 C는 피타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C는 원칙은 피타죠. 내가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섞어서 쓴다고 얘기한 거야. 두 변의 길이 알면 고민할 것도 없이 피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피타 사용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C의 제곱이 B의 제곱. 그래서 9의 제곱 뺀 거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144에서 81을 빼면 되니까. 자, 얼마야? 63이지. 자, 그럼 9 곱하기 7이니까. 자,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C는 63의 제곱분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3인데 3루트 7이다. 자,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C는 변의 길이죠. 마이너스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지울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삼각비만 쓰지 않고 피타도 쓸 수 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정의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고생했던 단원 중에 하나가 도형의 닮음이었죠? 여기 닮음 또 나와요. 닮음 약했던 사람은 여기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닮음이 섞여 나오니까 애들이 힘들어한다. 자,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무조건 뭐가 같냐면 삼각비가 100%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야, 니네 닮은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적당한 길이를 같은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를 적당한 비율만큼 늘리든지 줄였을 때 크게 지면은 닮음이라고 보는 거지. 자, 이런 거야. 니네 처음에 했던 거야, 이거는. 나랑 하진 않았죠, 물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6, 8, 10이라고 쳐보자. 자, 닮음의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무조건 일치하는데 따져볼게. 하나만 내보자. 코사인 한번 해보자. 여기가 각 A고 여기가 똑같이 각 A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닮음인 건 알겠죠? 변의 길이를 2배씩 늘리면은 10, 8, 6 일치하지. 그럼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이건 알지 설마. 당연히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녀석의 사인 값하고 사실 이 각하고 이 각이 대응각이지? 맞나?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하기로 했구나. 자, 코사인 A를 한번 계산해 볼게. 코사인은 그림으로 판단했을 때 C 모양을 그리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C 모양을 그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말로도 외우라고 했다. 5분의 뭐였죠?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었어. 뒷변은 5고 나머지 변은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라고 그랬지? 3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A를 맞춰가지고 찾아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뒷변분의 나머지 변이니까 10분의 6 되는 거 아니겠니? 10분의 6. 근데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5분의 3이라서 자 삼각비가 정확하게 어때요? 대응각끼리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실전적인 가치가 이게 좀 이제 중요한 거야. 자, 따라서 닮음의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일치한다고 했으니 자 기존 삼각형에서 삼각비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 답은 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삼각형과 닮은 녀석을 찾아요. 그 녀석을 찾아서 대신 삼각비를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 알아냈잖아. 알겠죠? 무슨 얘기 좀 난해하지 근데? 대신 찾아도 된다. 자, 오늘 개념 설명하지 않고 문제풀이 같이 병행할 거야. 저번처럼. 자, 책을 좀 펴보세요. 자, B 단계 어디 있냐면 자, 유형 4번, 5번까지가 내가 지금 얘기거든. 자, 뭐 할 거냐면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 닮음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단원의 닮음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뭐 하라? 68번 보시오. 자, x가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식이 뭐야?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가 떠오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따르면 이거 소공식이었지. 기억나니? 소공식. 뭐였어? 얘의 제곱이 부분 곱하기 전체. 요 녀석의 제곱이 부분 곱하기 전체. 요 녀석의 제곱이 부분 곱하기 부분. 하나 더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았지. 소모형의 소공식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자, 근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잘 들으라고. 거기에서 탄젠트 x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잘 들으세요. x가 여기 있지. 자, 그리고 변의 길이가 이게 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x니까 잘 봐. 이 사람은 각 x가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젠트의 정의를 쓸 거야.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었어요. 자, 빗금친 직각삼각형에서 니는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잘 들어. 뭐라고 해도 답만 나오면 되죠라고 할 수 있지만 헛걸음질하는 거란 말이야. 잘 들으라고. 뭐냐면 각 x 기준으로 봤을 때 빗금친 거에서만 보는 거야. 뭐분의 뭐라고요? 탄젠트는? 나머지 변분의 대변. 그러면 나머지 변은 어디 있어요?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지.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 안 나와 있지 책에. 대변은 여기 있지. 각 x의 대변 여기 있잖아. 자, 따라서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분의 b 되겠지. 일단 표현은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a랑 b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찾으려고 시도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 A랑 B를 계산할 수 있나? 있어. 피타도 쓸 수 있어. 소공식도 쓸 수 있어. 이해됐니? 그럼 잘 들어라. 전체가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피타를 쓰게 되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피타고라스의 수야 이거. 제가 8, 15, 17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피타를 돌려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피타고라스의 수가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가 15cm라는 거예요. 그럼 B를 찾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아까 내가 손짓했던 거 잘 봐라. 소공식
15의 제곱이 뭐 곱하기 뭐였다? 15의 제곱이 9분 곱하기 전체. 그러면 B 곱하기 17이니까 B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B를 계산했다 치자. 뭐 나오는지 이건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해만 해. 그러면 B가 나왔으면 여기를 계산할 수 있지. 왜? 17에서 B를 빼면 되잖아. 그럼 뺐다 치자. 그럼 A는 어떻게 찾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A는 빗금친 직각 삼각형에서 봤더니 15 계산했고 B도 계산했잖아. 여기서 계산했잖아. 그럼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피타 써가지고 A 찾을 수 있어. A는 피타 써서 계산할 수가 있어. 아니면 이래도 돼. B를 계산했으면 얘도 알잖아. 그러면 소공식에 의하면 소공식에 뭐도 있었어요? A의 제곱이 9분 곱하기 9분도 있었지. 맞니?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A의 제곱은 B 곱하기 17-B.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숫자 계산한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든 A가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 탄젠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계산을 여러 번 하니까 좀 번거롭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처음 할 때는 잘못된 건 아닌데 삼각비를 공부했다면 내가 말한 이거를 기억을 했다면 이 풀이를 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잘 들어라. 닮은 관계의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무조건 일치한대.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생겨요. 소공식을 닮은 때 공부했다라는 걸 까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공식은 기억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니? 얘들아. 소공식을 2학년 닮은 때 공부했다라는 걸 까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소공식을 기억해도 까먹은 애들이 많다고. 그냥 공식만 기억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닮음에서 공부했다는 걸 까먹었을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공식만 외운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아래 학년 거 공부할 때 정말 대충 공부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암기하고 넘어가고 원리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시험 공부할 때는 교과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문제집만 드립다 많이 풀고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그림에서 이게 닮음에서 나왔다는 거 까먹은 애들은 100%야. 결과만 내는 거야. 잘 봐. 하나만 얘기해 줄게. 원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떠들면 안 되긴 하는데 얘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했으면 해서 하나 얘기하는 거거든. 잘 봐. 소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 녀석의 제곱이 이 녀석 곱하기 전체. 이게 있었어. 왜 이게 성립해? 닮음이었어. 이게. 잘 봐라. 이 그림에서 닮음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직각삼각형.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좀 빨리 한다. 원래 니네 했던 거다. 전체도 직각삼각형이죠. 3개가 다 닮음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점 찍으면 여기 x 찍으면 점 더하기 x가 90도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 전체가 90도, 여기 전체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다가 점 찍어야 되겠네. 왜? 더하는 게 90도잖아. 그러면 요각 더하기 요각도 여기가 90도니까 요각 더하기 요각도 90도가 돼야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x 표시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닮은 게 총 누구 닮음이냐면 잘 봐라. 이 삼각형 보세요. 점 x 갖고 있죠. 이 삼각형 보세요. 점 x 갖고 있죠. 각 두 개 같이 이미 무슨 닮음이에요? A의 닮음. 맞죠?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도 보세요. 점 x 갖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언급한 3개의 직각 삼각형이 다 닮음이야. 이해됐냐? 그럼 그 중에 이 공식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인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었어. 자, 잘 봐. 내 공식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 녹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C라고 할게요. 닮음이면은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다. 잘 들어라. 그럼 녹색 삼각형에서 빗변 A와 대응하는 게 빨간색 삼각형에서 누구예요? 빗변 C가 되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녹색 삼각형에서 B에 대응하는 게 빨간색 삼각형에서 뭐가 될까요? 녹색 삼각형에서 B는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요, 대응변 찾는 방식은 단 하나다. 어떤 각 끼고 있는지 찾는 거예요. 자, 선분의 길이 B는 점 직각을 끼고 있죠? 맞나요? 그럼 큰 삼각형에서 이 B와 대응변을 찾는 방법은 큰 직각 삼각형에서 점 직각을 찾으면 돼. 그럼 이변이지. 대응변 찾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너네.
1학년 때 합동 공부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찾았다고. 각을 보고 대응변 찾게 돼 있어서 무조건이야. 각을 보고 점 뒷각이지 각비야. 선분 B가. 그럼 이 녀석과 대응변 찾는 건 전체 삼각형에서 대응변 찾는 건 점 직각 찾으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A랑 대응변이라고. 누구랑 대응변이야? A랑 대응변이라고. 그럼 비례식을 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A의 제곱이 B 곱하기 C라고 만들어지죠? 됐어요? 그럼 이게 니네가 배운 그 소공식 중에 하나야. 어떻게 됐어? A의 제곱이 B 곱하기 전체 C가 됐지. 니네가 외운 거야 이게. 근데 이것만 외우고 닮음성 따라하는 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알겠어요?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공식들도 다 닮음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닮음인 걸 모르고 그냥 공식만 기억하는 거. 선생님 그걸 닮음에서 공부했어요? 삼각형의 성질을 산 거 아니었어요? 이런다니까. 다 그래. 많은 애들이 그래. 알았죠? 공식만 외워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오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소공식은 닮음격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럼 문제로 돌아오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편하게 찾아보겠다 라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이 각 X와 같은 각의 크기를 닮음인 직각삼각형에서 찾아. 그럼 잘 봐라. X 여기 있죠? 그럼 이게 X지? 맞아? 그럼 대응각을 어디서 찾아? 여기에 있는 X와 대응각이 여기 있는 거야. 됐니? 대응각 찾는 거야. 자, 여기에 X, 이걸 나 모르겠다. 선생님 닮은 거 모르겠는데 그냥 각만 찾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점 X 더한 게 90도인 걸 써도 돼. 별거라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X 더하기 Y가 90도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도 90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라는 걸 빠르게 찾아야 된다. 물론 닮음이야 이거. 닮음이 섞여 있는 거야. 자, 그럼 풀었어. 아까 뭐라 했어? 지워버렸지만 닮음인 직각삼각형 길이는 삼각비가 똑같대. 무슨 얘기야? 뒤꿈치 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결론이 뭐예요? 이 직각삼각형하고 얘랑도 닮음이고 전체하고도 다 닮음이야. 알겠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쪽 뒤꿈치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x를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 어떻게 하겠다?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전체에서 찾겠다고. 전체 삼각형. 그럼 생각. 이 각 없다고 지워버려. 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전체 삼각형. 그러면 탄젠트 x 어떻게 찾아요?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다 얘기해줄게. 처음이니까.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래. 그럼 이 각 기준으로 나머지 변은 누구셔?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 나머지 변.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라고 그랬지.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8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대변은 누구셔? 15죠. 그래서 8분의 15라고 한 번에 나와. 이거 안 해도 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해서 답을 냈으면 참 용하긴 하지만 그때뿐인 거야. 삼각비가 주어져 있는 마당에 써먹으라. 이제는 오늘부터 쓰는 거야. 오늘부터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돌아가는 풀이하지 않고 삼각비가 적용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죠? 자, 그럼 계산했고 그럼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잘 적어놔. 결론은 닮음의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똑같다라는 걸 써서 하겠다는 거고 15 계산하는 건 피타고라스로 찾았다고 해요. 알겠죠? 자, 잘 적어놓으세요. 자, 적으면 71번도 하나 풀 거야. 좀 귀찮은 문제예요. 다음 중 코사인 A 값이 아닌 것을 골라라. 코사인 A 여기 있죠? 똑같다. 얘도 닮은 차를 하는 건데 그냥 얘처럼 점 X 찍어서 같은 각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로 와봐.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 소공식 그림이다. 똑같이. 뭔지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이죠 이거. 근데 수선 내렸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잖아. 자, 그럼 똑같이 소공식 그리면 여기 있는 것만 맞아요. 자, 그럼 점 찍었으니까 저것처럼 점 x를 찍어볼게요. 자, 여기 x라고 쳐봤어요. 점 더하기 x가 몇 도예요? 90도인 거죠? 그러면 더해서 90도니까 점, 여기 90도니까 더해서 90도니까 x.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알아야지. 이거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무슨 각이다? 동의각으로 똑같아요. 이해됐니? 그럼 손짓으로 할게. 닮음이 뭐뭐인지 찾아보자고. 일단 이 소공식 그림에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이 다 닮음이고 아까 얘기했어. 근데 전체 삼각형까지 닮음이죠? 왜? 점 x 갖고 있죠. 다 닮음이지. 네 개가 닮음이야. 그럼 뭐라 하셨어요? 닮음이 삼각형끼리는 무조건 삼각비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코사인, 자 코사인 그래. 코사인 A 값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 1번 AC분의 AB. 야, 그럼 봐봐. AC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B 여기 있지? 코사인은 뭐분의 뭐였죠?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었습니다. 그러면 AC분의 AB인데 그럼 전체 삼각형에서 뭐라는 거야? AC분의 AB. 아까 C 모양 그려지는 거 확인돼요? C 모양 그려지는 거? 아니면 정의대로 푸는 거죠? 각 기준으로 빗변은 요거고 나머지 변은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지? 그래서 AC분의 AB가 코사인 되는 거 맞아. 정의에 딱 맞아. 2번. 자, 그 다음에 A2분의 AB. 자, A2분의 AD예요. 미안. A2분의 AD예요. 이번에 어디 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자, 이 노란색 직각 삼각형에서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굳이 안 따져도 돼. 왜 그러냐면 닮음이 삼각형끼리는 사인, 코사인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A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죠? 그럼 잘 들어라. 다 닮음이라며. 그럼 이 각 기준으로 코사인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2분의 AD인 거 알겠어요? 자, 코사인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빗변분의 나머지 변. 빗변분의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잖아. 따라서 A2분의 AD는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값이야.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삼각형하고요 노란색 삼각형하고 닮음이가 아니겠죠.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각 A가 이미 대응각으로 똑같지. 누구랑 전체 삼각형하고 노란색 삼각형.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각도가 대응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누구 기준이었어? 전체 삼각형 기준으로 코사인 값이었다면 전체 삼각형과 닮음인 노란색 삼각형의 대응각이 또 가게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둘이 대응각이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맞아. 자, 3번은 A2분의 B2. A 찾아봐. 여기 있다. B 찾아봐. 여기 있다. 너 노란색 삼각형 기준이다. 근데 A2분의 D2는 각 A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A는 빗변이죠. D는 뭐예요? 대변이죠. 대변 들어가는 건 코사인이 아니잖아. 사인이잖아. 얘는 뭐냐면 사인 A 값. 빗변분의 대변이지. 누구 기준으로? 각 A 기준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값이니까 틀렸어. 답이 3번.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다 해볼 거야. 이거 애들 진짜 많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AF분의 A이래. AF 찾아봐. 여기 있죠? A2는 여기 있죠? 이번엔 어디서 보는 거냐면 녹색 삼각형에서 보라고 나온 거야. AF분의 A2잖아. 자, 똑같아요. 각 A 기준으로 보세요. AF는 뭐죠? 빗변이죠. A2는 뭐죠?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지. 빗변과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지.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코사인 값이야. 똑같아. 자, 5번. 자, EF분의 D2래. EF 여기 있어. D2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EF랑 D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자, 이해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EF분의 D인데 잘 들어라. 여기 점 찍은 각 A랑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이 각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같은 각이지? 각 A, 여기 E라고 써있지만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A랑 똑같다고. 이 각이랑 똑같다고. 그럼 이거를 각 A라고 생각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뭔지를 생각해보자고. 누구분의 누구라고 했어? EF분의 D이잖아. 자, 그럼 각 기준으로 보세요. 요거 기준으로 보세요. 요거. 그러면 EF는 누구죠? 빗변이죠? 빗변 직각삼각형이. D는 여기 있지. 그럼 얘는 각 A 기준으로 뭐야? 대변이도 아니고 빗변도 아니니까 나머지 변이야. 따라서 코사인. 빗변분의 나머지 변. 그래서 이 네 개는 코사인. 자, 알겠어요? 하나씩 따지는 연습하는 거야. 첫 단원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요거까지만 하고서 가시자. 자, 보세요. 일단 삼각비의 정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게 나와. 선생님이 제곱근 할 때부터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이런 그림 우리 많이 봤던 거야, 문제 풀 때. 그림 바로 볼까? 특수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할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주 써먹을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할 거냐면 30도, 45도, 60도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들 책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표 하나 그려져 있죠? 요 그림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뭐 갖고 설명하냐면 2대 1대 루트 3 직각 삼각형 기억하냐? 2대 1대 루트 3 삼각형 기억하냐? 자, 변의 길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60도 기준으로 2대 1대 루트 3 비율이었죠?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죠? 자, 비율 어떻게 됐어? 1대 1대 루트 2였지? 자, 아까 공부한 정의대로 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거기 써있는 9개 칸을 니네가 이제 채울 수 있어. 자, 물론 얘는 자주 다룰 거라서 지금 설명해주는 건 이해를 잘 하시고 오늘 집에서 숙제 할 때 표 외워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쓸 거라서.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줄게. 자, 일단 거기 표에 있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봐.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계산해볼게. 자, 30도 알고 싶어요. 30도 찾아보세요. 여기 있지? 사인의 정의가 뭐였어? 이거 연습하면은 정의까지 한꺼번에 다 공부돼요. 뭐분의 뭐였어요? 빗변분의 대변이었죠. 빗변 30도 기준 빗변 2지. 대변은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물론 원래는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 있는 2대 1대 루트 3은 숫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실제 변의 길이가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인 설명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야, 여기 적혀있는 게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잖아. 그럼 실제 길이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을 원래는 해야 되지. 왜? 이게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약분된 숫자였다고요. 따라서 원칙적인 설명은 사인의 정의를 쓰기엔 뜻인데 비율을 그대로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야. 변의 길이의 의미를 갖게끔 하는 약분된 숫자를 각각 다 곱해져가지고 니네 눈에는 비율로 보이면 안 되고 2A, A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변의 길이가 2a고 실제 변의 길이가 a고 루트 3a라는 걸 표시하고 풀어야 돼 원래. 이거 안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설명 과정에서. 비율이라고 이거 숫자가 아니야 정확하게. 길이가 아니라. 그러면 사인은 정의가 뭐였어요? 빗변분의 대변이었죠. 빗변 누구셔? 2a. 대변은 1a. 근데 답은 나오는 이유는 문자가 날라가요. 그래서 2분의 1이야 라고 이 과정을 써줘야 돼. 그냥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문자가 날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답을 낼 거예요. 편의상. 알겠죠? 기억해라. 이거 비율이잖아. 따라서 2대1 때 루트 3이라고 변의 길이에다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2a, 1a, 루트 3a라고 써서 계산해야 돼. 틀려 그러면. 자 알겠죠? 그럼 2분의 1 썼다. 두 번째 사인 45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5도 여기 있지. 근데 두 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써먹어도 돼요. 그냥 이거 갖고 하자. 사인은 정의가 뭐였어? 빗변분의 대변이었잖아. 빗변 루트 2죠. 대변은 이렇게 대변이지 1이지. 됐니? 자 근데 외울 때 이렇게 해요. 루트가 있어서 유리화를 분자 보면 뭐가 돼요? 루트 2 루트 2 곱하죠. 암산할 수 있지. 분모 어떻게 돼? 2분의 분자는 루트 2 되죠. 표에는 이게 안 써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 여기 있다. 사인을 뭐분의 뭐라고? 빗변분의 대변. 60도 기준으로 대변은 60도 기준으로 빗변은 이거죠. 대변은 이거죠. 자 따라서 2a분의 루트 3a인데 a가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쓴다고. 자 됐나요? 그럼 이 지와 같은 계산 과정으로 코사인 탄젠트를 다 할 거야. 자 코사인은 30도 계산하자. 코사인은 뭐분의 뭐였죠?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었죠. 빗변은 이거죠. 대변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변은 얘가 되겠지. 따라서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2a분의 루트 3a지? 근데 a가 분자분모에 날아가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돼. 여기 있던 게 일로 왔다. 뭔가 이유가 있다니.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자, 45도 여기 있잖아. 내공 기준으로 코사인 하자. 코사인은 뭐분의 뭐였어요? 빗변분의 나머지 변. 빗변분의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1이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해. 얘랑 똑같아. 뭐 해보니까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가 똑같다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여기잖아. 뭐분의 뭐다? 빗변분의 나머지 변. 빗변분의 대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죠. 따라서 2a분의 1a인데 a가 약분되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특징 하나 볼까요? 이거 하고 할까요 그냥? 탄젠트도 계산해 볼까요? 탄젠트 30도는 자 계산. 탄젠트 여기 있죠. 30도 여기 있죠. 뭐분의 뭐였어요? 탄젠트는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었어. 자 그럼 이 녀석의 대변 여기 있죠? 빗변 여기 있죠? 나머지 변은 여기 있죠? 따라서 나머지 변분의 대변입니다. 자 됐니? 그러면 루트 3a분의 1a가 되는데 a가 약분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지. 자 이거 책마다 좀 다른데요. 유리화 되어 있는 책도 있어. 유리화는 사실 루트 3 분자분모에 곱하는 거 맞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 되는 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이거는 유리화 하지 마. 왜냐면 외우는 방식 때문에. 자 이거 유리화하지 말자.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계산하는 45도 있잖아. 자 이번에 이거 갖고 하면 되거든. 탄젠트를 뭐분의 뭐다?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에요. 45도 기준으로 대변, 빗변, 나머지 변이네 그럼 이게. 따라서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니까 1분의 1이지. 그러니까 1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될까? 60도 여기 있잖아. 뭐분의 뭐야? 탄젠트 뭐분의 뭐야? 나머지 변분의 대변, 빗변, 나머지 변이지. 따라서 이것분의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a분의 루트 3a니까 a 날라가면 루트 3이라고 딱 나와요. 자 표에 있는 거 증명했어. 그러니까 뭐 갖고 증명했어요? 정의가 들어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표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딸딸딸 써서 이런 걸 하면 안 돼.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선생님이 써준 대로 비율을 한번 써놓고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써서 하나씩 연습해서 넣어야 돼. 알겠죠? 니네 개념부터 정리할 때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니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하고 받아 쓰란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니네가 연습해야지. 설명을 다 해줬잖아. 알겠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 여기 헷갈려 은근.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딸딸딸 외우는 방식으로 하는 건 그건 좀 나중에 일인 거고, 처음에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써보란 말이야. 자, 그럼 편하게 외우는 것도 한 얘기해 줄게요. 자, 구조가 어떠냐면 이렇게 라인 그어서 따로 외워. 노란색 위에 거 먼저 외우자.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다 2죠. 다 2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알듯이 1을 루트 1이지. 그럼 여기 있는 1을 루트 1이라고 생각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1, 2, 3으로 점점 하나씩 커지고 있지. 루트 안에 숫자. 이렇게 분모는 2라는 걸 통일시키고 분자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의 숫자가 1씩 커진다라고 순서대로 하나씩 암기하면 돼. 누구 순으로? 30도, 45도, 60도 순으로 하나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코사인은 어때요? 봐라. 이게 일로 왔죠? 이게 일로 왔죠? 순서가 어때? 사인과 코사인하고 순서가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인 하나 외우면 코사인은 거꾸로 암기하면 돼. 루트 안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3, 2, 1로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게끔 작아지는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노란색 라인을 그은 건 좀 별도라서 그래. 얘는 분모가 2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유리화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암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루트 3분의 1이지. 일단 탄젠트 30도는 그냥 이유 없이 암기해. 앞에 봐 보구나. 좀만 봐봐. 그 다음에 분자에는 1 있죠. 1을 30도에다 갖다 45도에다 갖다 써. 분모에는 루트 3 있죠? 그거를 60도에다 갖다 쓰면 자연스럽게 나와. 쓰면서 외워야 되니까. 알겠죠? 루트 3분의 1인데 1, 45도에 루트 3은 60도에다 갖다 옮겨 쓰면 돼. 자, 몇 번 써보면 돼. 이거는 사실. 자, 됐죠? 자, 여기 표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 풀어보고 시작. 자, 일단 어디냐면요 8번 유형이거든. 찾아볼래? 자, 기본적으로 이거 표를 외워서 너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8번 유형인데, 자, 84번 하나 해볼까?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무슨 얘기일까 이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니네가 알듯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죠. 그럼 각각의 각이 3개가 있는데 1대 2대 3 비율로 비례배분한 거죠. 야, 이거 암산할 수 있잖아. 전체 6개지. 다 더하면. 그 중에 3의 비율이면 전체의 반이죠. 6개 중에 3개니까. 그럼 90도죠. 맞니? 그러면 2대 2를 나눠먹고 뭐를? 남은 90도. 그럼 1대 2로 쪼개봐. 3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잘 봐라. 내가 아까 특수각이라고 했을 때 이 특수각을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각이야 라고 했잖아. 30도, 60도 정확하게 나왔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A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가장 작은 각이죠? 그럼 이게 A네. 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계산하는. 몇 도 계산하는 거야? 30도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 외워서 풀면 되는 거야. 사인 30도 처음 하는 거잖아. 몇이에요? 2분의 1.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자, 틀렸네.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게 없어. 그럼 뭔가 좀 정리하라는 거야. 일단 뭐 할까? 분모에 있는 2를 양변에 곱해봐봐. 2 곱하면은 1 되고 루트 3 되고 루트 3분의 2가 되지.
2 곱했어 2 양변에다가 2 곱했어 각각의 항에다가. 근데 이것도 복이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루트 3도 곱해볼래? 자 루트 3 곱해보세요. 루트 3 곱해보세요. 3 루트 3 곱해보세요. 2 이건 있니? 루트 3 대 3 대 2 2번 보기 있죠. 그래서 답이 2번.